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네. 200~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약에 보면은 네네. 나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처럼 네. 슬픔 없는 지출 통제를 할 수 있을지 네.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요. 우리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요. 건물을 올리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건물을 올릴 때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요. 네. 밑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지만 건물을 높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다지는 게 네. 지출을 통제하는 거고요. 건물을 올리는 게 부를 늘려나가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기초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네. 그리고 건물을 아무리 높게 올렸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들 일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네.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은 거액의 로또에 당첨됐는데 맞아요. 오히려 몇 년 후에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지출을 통제를 못한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도 네. 그 내가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는 부유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가난해지는 뭐 그쵸. 그런 뉴스도 종종 보긴 하죠. 네네. 사실 돈의 크기는요. 소비 수준을 결정할 뿐이지 물건의 가격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누구는 7,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지만 거기다 뭐 금도 붙이고 뭐도 하고 해서 뭐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대신에 사람의 감정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내가 10만 원짜리 뭐 호텔 뷔페 식사를 했다고 해서 만 원짜리 김치찌개보다 10배 더 행복하냐? 네,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오히려 그 만 원짜리 김치찌개가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막 몇 달간 있다가 딱 한국에 왔을 때 그 김치찌개를 딱 떠먹는다. 솔직히 저는 먹는 거는 네네.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 진짜 꼴 보기 싫어. 네. 근데 그 팀장이랑 호텔 뷔페 가서 먹잖아요. 네. 체해요. 체해요. 맛도 안 느껴지고.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 가족이랑 애기랑 뭐 같이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 감자떡 먹었어요. 네. 너무 맛있고. 그럼요. 수박 한 조각 먹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작용 없는 절약 네. 하는 방법이 아닌가. 네네. 정말 그 사람 감정과 사실상 행복과 돈에 그게 없다는 거를 깨닫는 게 네. 오히려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찢어지게 가난할 때야 네. 돈이 많아지면은 행복해져요. 비례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맨날 라면만 먹다가 뭐 쌀밥에 고기 반찬 먹어요. 행복하죠. 좋죠. 옛날 시대에. 옛날 시대.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TV를 갖다 놨어요. 너무 좋죠. 냉장고가 있어요. 너무 좋죠. 세탁기 생겨.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세대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점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서 살림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던 세대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은 좀 돈 모아서라도 하나 사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돈이 많다고 그만큼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의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서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꽤 행복감으로는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 네팔이었나요? 뭐 오히려 거기가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다고. 방글라데시도 엄청 높다고 저 학교 다닐 때 들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그 어디서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방글라데시 국기가 그 녹색의 일본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돈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차피 그래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닌데 돈 모아서 뭐해 재테크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가족이 아팠을 때 돈이 없어서 이걸 치료를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돈과 행복이 뭐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상관관계가 좀 낮아진다 이런 거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긴 하죠. 근데 꼭 비례하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돈과 행복에 비례하지 않는 지점. 네. 거기서 거품 끼어 있는 소비를 일단 걷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1 올린다 그래서 네. 행복 1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라는 게 있어요. 네. 처음에는요. 생리적 욕구를 채우면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네. 사람들이 찾고요. 네. 안전에 대한 욕구 다음에는 소속감이라든가 만족을 찾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네.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네. 생리적 욕구랑 그 안전에 관한 욕구. 그렇죠. 네, 요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상위의 욕구로 갈수록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맞아, 많지 없어요, 않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위의 단계를 채우려고 내가 소비를 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거는 어떻게 채워지지 않는 건데. 상위의 그 단계로 갈수록 네. 돈과 직접적인 연관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야식 좋아하세요? 야식이요? 네. 좋아하죠. 저 야식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밤에 배고프다고 건강 생각해서 네. 물로 배 채운다고 해서 그 야식의 욕구가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소비 그 뭐라 그러지? 자아실현의 욕구, 뭐 존경의 욕구, 네. 뭐 아까 소속감이라 그랬나요? 네, 소속감. 예, 그런 욕구들이 내가 돈 쓴다고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식에 물 먹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끝없이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탄산수가 네. 엄청 써요. 왜냐면 밤에 배고플 때 야식 네. 대신 우리 탄산수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탄산수를 야식만큼 먹어.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이 진짜 그 욕구에 부합하는 걸 해야 된다. 네. 예. 행복과 욕구의 그 상관관계를 잘 파악한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현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뭘까요? 그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려고 하면은 네. 현금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은 신용카드 쓰면 네. 좋아요. 네네. 할인도 되고요. 적립도 되고 많이 쓰면 세금도 돌려줘요. 네. 정말 잘만 써도 돈을 버는 게 지금 신용카드거든요. 그렇죠. 포인트로 해가지고 뭐 리워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자신의 지출을 잘 통제하시는 분들은 네. 신용카드를 잘 쓰면 좋은 거예요. 돈을 버니까. 예. 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소비를 통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 차라리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쓰라는 거죠. 왜?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1,000원 할인 받느니 네. 10,000원짜리 하나 안 사면 10,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쓰면 빵원이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연구 결과에도 있지만 네. 신용카드는 소비 성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 지불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불의 고통. 예. 네. 사람들은요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신용카드가 있을 때 네. 현금을 쓸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신용카드를 쓸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실험을 해봤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결제할 때 네.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 네. 이건 미국 사례거든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해봤어요. 네. 누가 더 팁을 많이 해줄까? 신용카드 하는 사람? 네, 신용카드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팁을 더 많이 줬다. 사람들한테 똑같은 물건을 보여주면서 네. 야 이거 얼마면 살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신용카드 로고를 본 사람들은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결제 단계도 그렇죠.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네. 결제가 쉬워질수록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는 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지갑을 꺼내고 그죠. 지갑에 돈이 있나 확인해보고 네. 돈도 세어보고 이렇게 건네고 네.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죠. 이 단계가 길어지고 불편해질수록 우리는 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게 맞나?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그렇게 돈을 보고선 돈이 없으니까 사지 말아야지 하고 네. 늘 수도 있잖아요. 지갑을. 네. 신용카드를 쓰면서부터 이런 이 카드를 쓰는 것이 이 돈이 내 돈이다라는 인식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상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외상이면 돈도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사실은 네.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사도 되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카드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도를 생각하죠. 한도. 네. 한도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한도 전체가. 한도 전체가.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한도도 내가 월 1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한도는 300, 500 이렇게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게 되는 거죠.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자기가 뭘 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만약에 지갑에 돈이 있으면은 돈이 얼마 빠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썼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을 텐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물건을 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오면 맞아, 나중에 이거 뭔지도 몰라. 그 여기에다가 KCP 써 있는데 이거 뭔 KCP지? 상호명이랑 자기가 쓴 데랑 그게 일치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보면은 그렇게 비싼 거 산 것도 없어요. 맞아요. 10,000원 이하의 소소한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야,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야. 그런데 나가는 티끌은 나가는 티끌은 모으면 태산에는 신용카드에는 진짜 확실한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뇌가 이 조그만 뇌가 우리 전체 에너지의 20%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뇌는 생존에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거는 쓰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니까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쓰는 순서. 두 번째가 현금을 웬만하면 써라. 그래서 신한카드에서는 안 좋아하겠는데. 요즘 ESG다 사회공헌이야 이런 거 있으니까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쓰는 순서를 순서에 맞춰서 해라. 어떤 걸 먼저 필수 소비재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를 바꿔보자.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를. 사실은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그 나가는 사람의 이익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대출 원리금으로 돈이 나갔다. 그러면 은행이 이익을 보는 거고요. 그죠. 신용카드 대금이다 하면은 카드사가 이익인 거고. 공과금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들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월급이 들어온 후에 돈이 빠지는 순서를 보면은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공과금, 보험료, 각종 그다음 회비들 이렇게 쭉 빠져요. 거기에 나를 위한 지출은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카드로 하죠. 생각을 바꿔서 우선 그 돈이 들어오면 우선 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먼저 인출이 되게끔 하자. 내가 300만 원을 버니까 300만 원을 맞춰서 소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300만 원을 벌지만 먼저 저축과 투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소비 계획을 세우자. 어쨌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써야 된다는 금액 자체를 줄여버리면 그래도 조금 절약하게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저 이거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 매년 월급이 한 10만 원 늘고 30만 원 늘고 많이 늘 때는 50만 원도 늘고 하잖아요. 근데 안 남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소비 수준을 주임 때 딱 걸어놓으면 승진할수록 원래 돈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돈을 벌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죠. 근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돈을 모으려면 돈을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은행 영업점에 있을 때 보면은 통장에 잔액이 있어가지고 적금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돈이 언제 쓸지 몰라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돈을 락을 걸어놓지 못하는구나. 왜냐면은 자기가 생활하는 게 있는데 이 카드 대금 연체되고 대출이자 못 낼까봐 그 좀 부족할까봐 그런 거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하시죠. 다음에 여유 되면 올게요. 그러면은 이분 절대로 안 하세요. 여유가 되는 때가 없구나. 저축하기 위한 여유가 되는 날은 전혀 오지 않는다. 먼저 떼고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나중에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60대, 65세 늦게 해도 65세면은 은퇴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 65세 이후부터 30년은 어떻게 살 건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해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요, 저희가 좀 잘못된 소비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인들의 소비를 보면요, 일단 거품이 많이 껴 있고요. 소비에 거품이 껴 있다. 거품이 많이 껴 있고, 두 번째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필요한 것을 보충하는 수준의 이제 소비를 했다면 고장나면 사는 거죠. 그죠. 요즘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소비한다라고 보거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일수록 SNS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예. 예, SNS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뭐 하고 노는지 이런 거 자꾸 보여주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이 SNS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그걸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네. 이게 뭔가 좀 특별해야 돼요. 좀 화려한다든가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비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소비에 조금 거품을 좀 빼주면 좀 어떨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물건을 산다라고 봐요. 네. 혹시 TVN에 신혜라 씨랑 박나래 씨가 진행하는 네. 신박한 정리라고 보신 적 있어요? 네. 게스트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네. 그 게스트의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 게스트의 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집에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집에 네.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면요. 포장을 한 번도 뜯지 않은 물건도 있고요. 내가 이런 걸 샀었나? 네. 그리고 내가 산 줄 모르고 또 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냉장고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냉장고가 2개가 됐고요. 김치 냉장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까지. 요즘은 3개 쓰는 게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한때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냉파. 예. 예. 사실은 100개가 있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20개가 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사냐? 현대인들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물건을 산다고 봐요. 네. 이 공허함이라는 게 어떻게 우울감, 외로움, 네. 자신감 결여, 네. 이런 고독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얘 마음이 허하니까 그거를 채우고 싶으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사실 김재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전에 한때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선 쇼핑이랑 성형에 한참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대한민국의 유통업의 호황은 네. 결혼한 유부남들이 이끈다고. 박준영 씨가 김지혜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왜요? 왜?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네. 배우자한테 무관심하니까 그런 네.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꾸 쇼핑에 집착한다는 거죠. 선임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항상 가족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집에서는 좀 그런 공허함이나 이런 걸 채우려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게 애가 어릴 때는 네. 또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몇 살이세요? 지금은 이제 4학년인데요. 5살, 6살 때 한두 살 때 어땠나 생각해 보면 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좀 사실은 전 다른 게 있어도 네. 애랑 좀 먼저 좀 놀아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집에 와서 운동도 가고 요즘은 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냥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홈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가족끼리? 네. 저도 애랑 이제 홈트를 하거든요. 네네. 땅크 부부? 그죠. 땅크 부부. 네, 땅크 부부 켜놓고 10분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애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땅크 부부가 요즘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업데이트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냥 이것저것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면서 따라하죠. 바닥에 매트 깔아놓고.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구나. 유부남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하죠. 요즘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또 근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이 공허함이 네. 공허함을 소비로 채운다. 네네. 이 말씀이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쇼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아는 누나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 있는 분이 계신데 네네.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그냥 보고 사고 네. 네이버 쇼핑판 네.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있나 내가 돈 쓸 거 없나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돈을 쓰고 싶어서 그걸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네. 한 달에 한 번씩 쓴다 그러면 네. 1년이면 100만 원이고 네. 그렇죠. 100만 원 넘죠. 120이잖아요. 그렇죠. 그 120을 아끼면 어디 여행을 갈 텐데 왜 그렇게 쓰냐고 네. 제가 괜한 잔소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120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어야지 돈을 모으지.
지금은 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허함 같은 거를 네. 이걸로 채운다, 소비로.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으로 많이 아니,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네. 나에게 주는 선물이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래 돌 빼서 윗돌 개기 아니에요. 내 돈 빼서 나한테 선물 주는 건데 이쪽 왼손으로는 행복하지만 오른손으로 통장 잔고를 보면 슬픈 건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한다는 게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를 방송 전에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로 상태에서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찾는 거. 내가 뭔가를 소비를 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돈이 많아야 행복.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꼭 좋은 호텔에서 좋은 곳에 유명한 식당에 가고 꼭 편하게 여행을 다녀야지만 행복하냐. 아니다 뭐 가족과 함께 뭐 지금 배낭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조금 저렴한 숙소에 먹을 수도 있고요. 단지 그 소비 수준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꼭 좋은 호텔에 머물러야지 더 행복하고 숙소가 좀 저렴하다고 해서 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여행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인 거죠. 그죠. 만약에 뭐 이게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느껴지는 게 90이라면 뭐 약간 좀 그 실용적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뭐 7, 80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의 방향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못할수록 장비 탓한다고. 아니 스키 타도 빌린 스키로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통제를 한다라는 것이 불행해진다라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가족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족과 행복해지려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뭐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들 돈이 많으면 일단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돌리고 그리고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손에 그냥 쥐어주고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식이랑 둘이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나가서 공도 차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데 이런 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해주면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행복과 소비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고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자. 결제를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쓰는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주식 투자다. 그러면은 너무 오르면은 또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긍정론자는 긍정론자에게는 한계가 없지만 부정론자는 한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좀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신다면은 그에 맞는 결과가 꼭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진 선임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